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겪었지만 막상 누구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던 진짜 현실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많은 유형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마음 따뜻한 사람도 있었지만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이용하려 하거나 말투는 웃고 있는데 어딘가 껄끄럽고 말끝의 뉘앙스에서 묘한 칼날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가까이 두면 안 되겠다. 하지만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런 사람들을 초기에 알아보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사람의 본성은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 즉 힘이 없는 사람, 도움 줄 필요가 없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식당에서 바쁘게 음식을 나르는 직원에게 불만을 툭툭 던지는 사람, 마트에서 계산이 느리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 건너편에서 어르신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표정을 일그러뜨리는 사람. 이런 태도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에 예의 있는 척, 부드러운 척하던 사람도 잠깐 불리한 상황이 오면 본색이 아주 쉽게 튀어나옵니다. 마치 벗겨진 껍질 사이로 안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소리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이 은근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은 처음엔 절대로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본성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요. 그래서 다정하게 굴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변하고 태도가 달라지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온도 차이가 심하게 드러납니다. 좋게 말할 때는 지나치게 과하고 나쁘게 말할 때는 가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독 필요할 때만 다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따뜻한 목소리로 다가올 때가 있죠. 선생님,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 못 드렸죠?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다정함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대개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혹시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선생님밖에 부탁할 수가 없어서요. 이런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또 연락이 없습니다. 이 패턴은 정확합니다. 이건 관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여러분의 착함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려하고 도와준 것을 고마움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해주는구나 라는 기준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지치고 웃으며 대화해도 속은 불편해지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피곤해지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쓰고 있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따뜻함은 인성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리고 본성이 나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투 중 하나가 은근한 비난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선생님은 원래 그 스타일이니까요. 아,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네요. 참 독특하세요. 겉으로는 칭찬 같은데 속에는 분명하게 내려다보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상대를 조금씩 깎아내리며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려고 하는 말투입니다. 이게 쌓이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남이 실수한 것, 약한 모습 보인 것, 살짝 흔들린 순간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공격합니다. 그때 그 일 아직도 기억나세요? 선생님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꺼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화를 끌고 갑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인생에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칩니다. 따뜻한 사람이 상처받고, 배려하는 사람이 상처받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잘해주면 안 됩니다. 잘해주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하고 여러분의 선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들어주지 못해도 여러분을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배려는 약점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은 이용할 틈입니다. 여러분의 양보는 그 사람에게 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전화를 천천히 받고, 답장을 서서히 하고, 불편한 부탁은 부드럽게 거절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깊게 하지 않고, 만남 간격을 조금씩 늘리는 것.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고, 그 사람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각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마음은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어오셨고, 어떤 말투가 진심인지, 어떤 행동이 불편함을 주는지 체감으로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불편한 감각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태도 한 번이 마음에 조용히 걸리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같은 모습이 반복되며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마음을 열어준 만큼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이 쌓이고, 실망이 반복되면 마음이 닳아버립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한테 잘해줬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해주는 건 여러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걸 이용할 때입니다. 본성이 좋은 사람,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잘해준 만큼 고마워하고 다시 따뜻함으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은 되려 더 요구하고 더 바라며 여러분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상처를 덜 받으려면 사람을 일찍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말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기운, 감정,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말투에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드러운 말투지만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는 느낌, 친절한 말투인데 목적이 숨어있는 느낌, 상냥하게 말하지만 안에서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초반부터 작게나마 신호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그걸 느끼면서도 그래도 처음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 사람이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마음을 눌러두고 넘어가신 적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낀 그 작은 불편함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은 눌러 담아도 말투는 숨기지 못합니다. 말투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작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행동들입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눈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사람, 작은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무심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 자신의 실수는 금방 잊고 남의 실수는 오래 기억하는 사람, 남이 기뻐하는 소식을 들으면 표정이 굳는 사람. 이런 행동들은 처음에는 하나씩 나타나지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자주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치게 할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의 반응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 문자가 오면 괜히 긴장된다. 만날 약속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떠올리면 이유 없이 답답해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신호는 없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아주 솔직합니다. 말로는 괜찮다 해도 몸은 이미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성이 나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마음속에 선을 그어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마음을 깊이 주면 상처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리 두면 삶이 편해질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훨씬 안정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행동이 달라지고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일수록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이야기한 부분조차 상대는 약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말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적당히 가볍게만 나누세요. 세 번째는 천천히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살아오신 분들이라 거절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이 어려운 분일수록 나쁜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당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네요. 다음에 상황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은 무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 만나는 간격을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끊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만 서서히 천천히 거리를 두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연락이 와도 조금 늦게 답하고 부르더라도 일정이 있다고 하고 만남 간격을 자연스럽게 벌리는 것. 이게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평안함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대화를 하면 마음이 풀리는 사람, 여러분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편안히 흐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은 나날이 밝아질 겁니다. 반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대화를 할 때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남을 쉽게 깎아내리는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여러분이 조금만 반대하면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아야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기에는 너무 소중하고 마음이 괜히 불편한 사람에게 괜히 잘해주기에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도 많고 사람도 많고 다 맞춰가며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건강, 마음의 평안, 하루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바로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과만 가까이 지낸다는 기준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그 사람의 말투가 편안한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하는지, 내가 조금 실수해도 너그럽게 받아주는지, 내가 잘 됐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지, 이 5가지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 곁에 둘 가치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대화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작은 말투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만나고 나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의 표정이 자꾸 떠오르고 내가 잘된 이야기하면 어딘가 불편해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막대하고 실수한 사람에게 유난히 가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닳게 하고 평온한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당신의 따뜻함을 상처로 되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성이 나쁜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시나요?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은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180도 바뀌고
기분에 따라 말의 온도가 달라지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이 섞이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대화 한 번에 마음이 요동치고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불안해지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고 괜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걱정을 하게 되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대화를 정리하려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말들을 되뇌게 되고 결국 여러분 자신이 지치고 맙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맞추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멀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현실적이며 여러분 삶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순간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처음 생긴 찜찜함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작은 느낌을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며 덮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내공입니다. 둘째, 도움을 청하면 바로 들어주지 마세요. 시간이 된다면 들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일수록 지금 당장을 강요합니다. 그럴 때는 부드럽게 한 발 뒤로 빠지세요. 이번에는 제가 좀 어렵네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셋째,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하세요. 본성이 나쁜 사람은 남의 사정을 듣고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그걸 나중에 이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깊은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는 가볍게만 나누고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넷째, 연락 간격을 길게 두세요. 무례하게 끊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하루 걸러 답장을 하고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만남 제안엔 일정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하루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쓰세요.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 여러분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 대화를 나누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함께해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 단 두세 명이라도 정말 마음 깊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준은 정말 단순합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멀리. 이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려 하고 남에게 따뜻하게 대해오셨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상처받은 날도 많았고 괜히 미안해하며 마음 아리를 한 적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고 사람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없고 사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없는 그런 평온한 날들을 앞으로 맞이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한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는 굳이 싸울 필요도 굳이 관계를 끊는 선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 한 문장만 담아두세요.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훨씬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더 평온하고 더 가볍고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졌다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그만큼 따뜻하고 성실하고 배려할 줄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웃음은 누구보다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나실 때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면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낀 그 작은 찜찜함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정확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준은 참 단순하고 참 명확합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멀리. 이 한 문장만 마음속에 담아두셔도 앞으로의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하고, 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밝은 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